안녕하세요. 바이오 기업의 복잡한 공시 자료들, 이걸 들여다보다 보면요. 가끔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바로 펩트론의 242억 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 공시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뭐 평범한 자금 조달 공시 같은데 그 조건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고개를 갸웃하게 되더라고요. 투자자에게 이자를 단 3푼도 안 주는 0% 금리. 심지어 당시 주가보다 11.5%나 더 비싸게 사가겠다는 조건이었어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금 조달일까? 아니면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와의 초대형 계약이 임박했다는 시장의 스마트머니가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까? 오늘 이 이상한 거래의 속내를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질문이 이번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자금 조달이 펩트론이라는 회사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다, 이런 가설에서 출발합니다. 정체성 자체가 바뀐다? 네, 더 이상 그냥 연구개별 R&D에만 매달리는 바이오텍이 아니라는 거죠. 일라일릴리 같은 거대 기업의 핵심 제품을 생산하는 상업 생산 파트너로 변모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춰볼 퍼즐은 딱 세 조각입니다. 첫째, 왜 투자자들은 이런 말도 안 돼 보이는 조건에 돈을 댔을까? 둘째, 그 돈은 정확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자신감의 근간이 되는 기술은 과연 대체 불가능한 것인가? 이 세 조각이 딱 맞춰졌을 때 릴리와의 본계약이라는 큰 그림이 얼마나 선명해지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퍼즐 조각,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교환사채, 이비의 조건부터 시작해보죠. 이자율이 0%라는 걸 보고 저는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건 사실상 투자자들이 이자는 필요 없고 우리는 오직 주가 상승에 모든 것을 걸겠다.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아주 대담한 선언이죠. 채권을 만기까지 쭉 가지고 있어도 수익이 전혀 없으니까요. 이 투자자들은 오직 주식으로 교환해서 얻는 그 시세 차익, 그거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다는 걸 명확히 한 겁니다. 여기서 교환사채라는 개념을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요. 채권은 채권인데 나중에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붙어있는 상품이거든요. 아, 옵션이 붙어 있는. 네. 근데 펩트론의 경우는 신주를 막 찍어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으로 교환해주는 조건이었어요. 아, 그러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분 가치가 희석될 염려도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막아둔 거죠. 그러니까 이자도 포기하고 주주가치 희석 위험도 없고 오로지 주가 상승만 보고 들어온 투자라는 건데 여기에 심지어 당시 주가보다 11.5%나 비싼 가격에 사겠다고 나섰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보통의 베팅이 아닌데요. 그렇죠. 바로 그 할증 발행이 이 투자의 성격을 딱 규정하는 겁니다. 보통 리스크가 큰 바이오 기업은 현재 주가보다 싸게, 즉 할인 발행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게 보통이죠. 근데 이건 정반대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가보다 더 비싸게 사줄 테니 우리에게 팔아달라. 이렇게 나온 셈입니다. 시장에 대고 현재 주가도 너무 싸다. 우리는 미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본다고? 거의 확성기로 외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확성기를 든 주체가 누구냐도 중요하겠죠. 자료를 보니까 NH 해지자산운용 같은 것들이 참여했던데 이들은 바이오 섹터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투자자들, 소위 스마트머니로 불리는 곳들이고요. 맞습니다. 이들의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상당한 정보와 분석에 기반한 확신으로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기술 이전 계약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시장의 다른 참여자들보다 훨씬 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0% 금리와 할증 발행의 조합. 이건 강한 신뢰라는 그 추상적인 단어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머니가 거의 비이성적으로 보일 만큼 강력한 확신을 내비쳤다. 이게 첫 번째 퍼즐 조각이군요. 그럼 두 번째 조각으로 넘어가 보죠. 이 확신에 찬 돈이 과연 어디로 흘러들어갔는가?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보통 기술 이전 계약을 앞둔 바이오텍이라면 계약금을 받아서 운영자금으로 쓸 텐데 펩트론은 오히려 돈을 빌려서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이거 일반적인 그림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 자금의 사용처가 펩트론의 전략적 변화를 보여주는 핵심 단서가 되는 겁니다.
조달된 자금 242억 원. 전액이요? 네, 전액이 충북 오송에 짓고 있는 제2공장, 그중에서도 약효 지속성 의약품 생산 설비에 투자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요, 펩트론의 생산 능력은 연간 100만 바이알에서 1000만 바이알로 늘어납니다. 와, 1000만이면 10배네요, 10배. 네, 무려 10배나 늘어나는 겁니다. 10배요? 이건 단순히 미래를 대비한 투자라고 보기엔 규모가 너무 구체적이고 큰데요. 마치 딱 정해진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미리 설비를 갖추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펩트론과 릴리의 계약이 단순한 기술 판매,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을 넘어서는 계약이라는 강력한 추론의 근거가 됩니다. 펩트론이 릴리의 약을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는 위탁 생산, 즉 CMO나 CDMO 계약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릴리 입장을 생각해보면요. 지금 GLP-1 비만이나 당뇨 치료제 수요가 막 폭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생산 파트너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런 상황에서 펩트론이 선제적으로 CMGMP급,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는 대규모 생산시설을 짓고 있다는 건 양측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움직임이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릴리가 우리가 당신네 기술을 살 테니 나중에 우리 약을 연간 수백만 개씩 생산할 준비를 해두시오. 뭐 이런 식의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펩트론은 그 약속을 믿고 기관 투자자들은 그 가능성에 베팅해서 공장 지을 돈을 미리 대준 것이고요. 네, 모든 정황이 바로 그 시나리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준공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시점까지 제시한 것은 릴리의 그 까다로운 품질 기준과 향후 대규모 생산 수요에 맞춰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자신감의 근원, 바로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 그 자체입니다. 릴리의 주 1회 주사제를 월 1회로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기술이라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투자자들을 불안해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 있었죠. 2025년 6월 릴리가 스웨덴의 카무르스라는 회사와도 비슷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릴리가 펩트론 대신 카무르스를 선택한 거 아니야? 펩트론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겠다. 이런 공포가 터졌을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시장의 불안감은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대체제가 등장했다는 공포는 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게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두 기술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오히려 릴리가 왜 펩트론을 포기할 수 없는지 그 이유가 더 명확해집니다. 기술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둘 다 약효를 오래 지속시킨다는 목표는 같은데 그 방식이나 결과물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나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카무루스의 기술은 주사 직후에 약물이 의도보다 많이 방출되는 초기 버스트 현상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초기 버스트요? 네. 실제로 관련 임상에서 고용량 투여군 일부가 부작용 문제로 중도 탈락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죠. 반면에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은 미세한 입자들이 몸 안에서 아주 서서히 녹으면서 약물을 일정하고 완만하게 방출합니다. 안정성 면에서 훨씬 뛰어난 거죠. 그 안정성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앞으로의 시장을 생각하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의 화두는 복합제거든요. 복합제요? 네. 하나의 약물만 쓰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 성분을 합쳐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복합제는 필연적으로 약물 투여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카무루스 기술처럼 초기 버스트 위험이 있다면 부작용 우려가 커집니다. 하지만 펩트론 기술은 고용량에서도 안정적인 방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합제 개발에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릴리의 전략을 이중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분석합니다. 이중 포트폴리오? 네, 비교도록 개발이 간단한 단일제에는 카무루스 기술을 쓰고 더 중요하고 미래 성장성이 큰 복합제 개발에는 펩트론의 기술을 사용하려는 큰 그림이라는 거죠. 즉, 카무루스는 펩트론의 경쟁자라기보다 릴리의 약물 파이프라인을 채우는 다른 한 축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릴리가 펩트론을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장기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낙점하고 있다는 분석이시군요. 자,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론적으로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걸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죠. 특히 릴리 같은 빅파마 입장에서는
당신들 이거 수백만 개씩 똑같은 품질로 만들어낼 수 있어?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바로 그 마지막 의구심,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꾼 사건이 바로 2025년 10월에 있었습니다. 10월이요? 네, 스마트 대포 기술이 적용된 첫 상업의약품이죠. 전립선암 치료제 루프원의 첫 물량이 성공적으로 출하된 겁니다. 아, 루프원 상용화가 그냥 첫 제품 출시 이상의 의미를 갖는군요. 릴리에게는 우리는 당신들이 원하는 기술을 당신들이 원하는 품질로 대량 생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미 다른 제품으로 증명했다. 이런 실물 증거를 제시한 셈이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루프원 상용화는 스마트 대포 플랫폼이 더 이상 연구실 단계의 이론이 아니라 상업적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검증된 기술임을 입증한 결정적 사건입니다. 이건 릴리와의 기술평가 과정에서 플랫폼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레퍼런스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럼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이제 거의 다 맞춰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바이오 전문 투자자들이 이자도 포기하고 웃돈까지 얹어주면서 릴리와의 계약에 강력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네, 그랬죠. 둘째, 펩트론은 그 돈으로 릴리의 대규모 생산 요구에 맞춰서 10배 규모의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요. 네. 셋째, 경쟁 기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복협제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적 우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프원 상용화를 통해 그 기술을 대량 생산할 능력까지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건들의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요? 네, 이 모든 일들이 2025년 12월로 예정된 릴리와의 기술평가 종료 시점, 이걸 바로 코앞에 두고 연쇄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죠. 본계약 체결이 불투명한 안개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가시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양측이 마지막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오늘 우리가 분석한 펩트론의 242억 원 교환사채 발행은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니었습니다. 일라일릴리와의 거대 계약이 사실상 기정사실에 가까워졌음을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서로 공유하는 전략적 시그널이었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각을 맞춰보면 펩트론은 이제 단순 신약 개발사를 넘어서 글로벌 빅파마의 핵심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글로벌 생산 파트너라는 새로운 옷을 입기 직전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과연 계약이 성사될까 가는 질문을 넘어서고 있어요. 계약의 조건은 과연 어떨까? 이걸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연 본 계약의 총 규모는 시장이 예측대로 2조에서 3조 원 수준에 달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펩트론이 생산하는 물량에 따라 받게 될 로열티 구조는 어떻게 설정될까요? 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앞으로 펩트론의 기업 가치를, 더 나아가게 K-바이오의 위상을 어떻게 재정의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 그것이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